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장관님,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가 검정이 끝났고 출판사가 정해졌죠. 네네. 그러면 이게 교과서가 되든 교육용 자료가 되든 컨텐츠 자체가 바뀝니까? 그러진 않죠. 네, 컨텐츠는 안 바뀌지만 지위가 네. 바뀌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경남교육감께서 답을 다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교육용 자료가 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혹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을 교육용 자료로 하게 되면 자율성을 주는 거고, 그게 지금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요. 교과서는 강제성을 띠는, 즉 컨텐츠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강제적으로 하냐 자율적으로 하냐 요 두 가지의 차이에 있는 거죠. 아까 그 말씀을 좀 하시려는 것 같은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서 의원님께서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희들은 교과서로서의 지위가 가지는 준비나 이런 과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시행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속에서 국회에서 이것의 지위를 변화시켜서 그나마 좀 더 준비 기간을 수정 보완하는 기간을 가지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인 아이들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 뭐 이런 문제가 자료가 된다고 해서 교과서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 과정들을 쭉 보면 23년 2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하셨고요, 장관님. 네네. 그리고 23년 6월에 AIDT를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AIDT 검정 공고를 내셨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23년 8월 31일에 검정 공고를 하셨습니까? 왜 굳이 이때였죠? 뭐 그 검증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당연히 1년 6개월 전이라는 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 규정에 보면 1년 6개월 전까지 검정 실시 공고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교육부 직원들께서도 이 법조항 때문에 25년 3월에 반드시 AIDT를 시작을 해야 되려면 역순으로 하면은 이때가 마지노선입니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24일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셨어요. 보실게요, PPT. 교과서라 함은 교과서의 규정은 법에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교과서라 함은 학생용의 서책, 빨간색은 이제 개정한 거니까요. 원본을 보면 서책 및 음반, 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교과서라는 부분을 넣어서 10월 24일에 개정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어요? 네, 그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그 규정이 적합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저작물은 AIDT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자저작물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명확화하자 하는 근거가 취지라. 뭡니까?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뭐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그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도 전자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시행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으세요? 그냥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좀 그거는 좀 실무자한테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영정 시장님이나. 네, 그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이제 그 교과서의 범위가 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정의가 돼 있는데요. 그 기존의 서책, 그다음에 음반 영상뿐만 아니고 그 전자저작물 등 이렇게 좀 폭넓게 교과서 개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 개발이 될 때 전자저작물 등에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전자저작물을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자저작물은 그 지금으로 보고 있는 지능 정보 처리 기능과 같은 명확한 개념은 나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에 전자저작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CD, DVD, USB 형태로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라고 돼 있어요. CD, DVD, USB 형태가 AIDT입니까? 장관님. 네, 그 AIDT는 뭐 여기 표현대로 지금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즉 기존에 있었던 시행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있는 전자저작물에는 AID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0월 24일 날 법 개정을 하신 거예요. 시행령 개정을. 맞죠? 네, 그렇지만 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저작물 등의 그 범주에는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들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함 안 된다고 지금 증거물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가 포함이 됩니까? 그럴 전자저작물이라는 거였으면 시행령 개정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했다. 전자저작물에는 CD, DVD, USB 형태라고 써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등자가 있어서 아마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네. 그 오승걸 원장님 오셨죠? 일어나 보세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 계속 검정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검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검정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합니까? 그 교육부에서 구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국정으로 개발할 건지 검정으로 개발할 건지 인정 도서를 할 건지에 대한 구분 고시에 따라 저희들은 그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수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검정 고시는 검정이 뭘 말하냐고 물어봤는데 뭐 엉뚱한 네. 일 하셔요. 검정은 교과서가 그 학생들에게 그렇죠. 학교에서 쓰일 수 있는지 교육용 적정한지를 도서도 검증하게 됩니다. 검정을 합니까? 도서 교육용 자료도 검정을 합니까? 그 교사용 지도서까지는 하지만 지도서는 교과서로 포함되어 네, 있으니까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그것은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서책형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용 자료들은 검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요?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포함됩니까? 교과서는 안 됩니까? 네, 포함되지는 법규정을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포함되지 않죠. 네, 앉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정 실시 공고를 8월 31일 날 하셨어요. 즉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왜? 25년 3월에 교과서로 써야 되는데 1년 6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 31일 날 검정 공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검정을 하려면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AIDT는 교과서 지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셨죠. 제가 뭐 실장님께서 아니요. 지적하셨지만 이재용 교수님 전자저작물 오셨죠? 등에 포함된다. 이재용 이렇게. 교수님. 네, 잠깐만요.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는 이 사안이 위법한 절차적 위법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수님 왜 불렀냐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현재 헌법에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따르고 있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법률로 정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녀 교육권이나 혹은 이런 AIDT가 그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네, 우리 헌법 31조 6항에는 세 가지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제도이고 두 번째는 교육 재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첫 번째 교과서의 의미도 있지만 AI는 결국은 교원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 지위 법정주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 두 가지에 모두 걸리는 사안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네. 대충 그냥 넘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헌법에서 교육제도를 굳이 법률에 따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그 교과서라는 지위를 갖고 있어야 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순서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25년 8월이 됐든 26년 3월이 됐든 맞출 수는 있는데 25년 3월에 맞추려다 보니까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정 공고를 하셨고 그래서 위법한 절차를 행하게 되는 거라는 아닙니다. 네, 저희 교육부 입장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저작물 등이라는 그 표현에 그 AI 디지털 교과서도
포함된다는 그 해석을 가지고 검증을 했고 또 여기에 좀 더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그 이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들고 하셔야 돼요. 그 해석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도대체 AIDT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하나 물을게요. 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교육부가 그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개보위한테 이제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요청서를 제출을 하지요. 네네. 그 요청서를 제가 하나하나 좀 봤습니다. 봤더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시 거부, 제한은 규정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답변은 해당 없음이에요, 다. 근데 그 다음 거는 더 이해 안 갑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파기 관련해서 사실 그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있는가 했는데 없다. 최소한의 보유 파기 기간 설정 여부 해당 없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개인정보는 그 CSAP 중급을 다 이제 그 모든 그 이제 AIDT 그가 그 충족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높은 단계의 그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조치고, 믿고 있었는데. 예, 개보위 사안은 제가 그 처음 보는 거라서 우리 좀 담당자가 좀 답변 드리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네. 답변하시죠. 아무도 답하고 싶지가 정재영 원장님 않으세요? 혹시 좀 아이고야. 우리 저 고영훈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콘텐츠 정책과장 고영훈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입법 당시의 개보위에 이제 일정 서식에 의해서 안내드린 내용인데요. 당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지금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걸 만들면 전문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개인정보 보유 파기 이런 부분들. 그러면 해당 사항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하고 안전성을 확보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예도 있을 수 있고 아니어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없음이라고 쭈루룩 다 표시를 하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정책과장을 할 때 저는 지금 디지털 교육 전환 담당관 김현주고요. 이전에 제가 교육 콘텐츠 정책과장을 했고 제 전임자였던 과장이 그 부분에 이제 개보위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저 서류는 그냥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평가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그 AI 디지털 교과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대 조항을 개정을 하면서 그렇죠. 개보위에서 요구하는 서식은 그 조항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도록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조항 자체에는 AIDT라는 그 AIDT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 요청서를 쓰신 거고. 그러면 그 내용 안에 개인정보 보유 파기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다고요? 그 조항 자체는 개정안을 보시면 개인정보 제공 물론 파기에 관한 개정안에 다 부분은 쓰지는 없고요. 않죠.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개보위법을 준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실 주관으로 토론회를 할 때 개보위 담당 사무관도 와서 김범주 입법조사관과 논의를 했고 그때 입법조사관이 그 개보위 담당 사무관의 입장을 물었고 개보위도 저희가 개정한 법령 자체에는 그 부분의 개정안 자체의 그 교과도서에 관한 규정에 개인정보 제공이나 그 보유 파기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보위의 개인정보 영향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그 서식을 체크하는 서식 체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보위도 그렇게 개인정보 침해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회신했다라는 걸 담당 사무관이 와서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자께서도 본인이 직접 쓰셨던 게 아니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쓰셨던 분이 퇴직하셨어요? 해외 파견을 갔고요. 해외 파견. 그 당시에 분명히 개보위 담당 사무관도 와서 같이 토론에 참여했었고 김범주 입법조사관이 앉으세요. 네.
뭐 그 사람이 참여했고 안 했고 토론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유와 관련해서 개보위에 꼼꼼하게 다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 오케이 사인을 받았겠거니 그래도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던 건데 이 평가 요청서 자체에 해당 없음으로 하셔서 교육부가 그럼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할 의지조차 없었나 하는 걸 물었었던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뭐 체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체크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도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만약의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뭐 아마 뭐 저 담당자들이 제가 그런 의도는 네. 없었을 겁니다. 네. 뭐 누구나 다 나쁜 의도를 갖고 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나 아까 제가 그 검정 공지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적인 부분이라는 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꼼꼼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영정 실장 일어나세요. 네, 고영종입니다. 네, 제가 지금 운영위 회의를 갔다 오느라고 저 다른 의원님들 걸 못 듣긴 했는데 아마 이제 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좀 여쭐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지난 국감경에도 고민정 의원실에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그때도 신중 검토 답변으로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신중 검토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까? 고영정 실장이 보낸 메시지 맞죠? 네, 저희 그 비공식에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 보낸 거 맞죠? 고영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의정 활동 방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도 앉으세요. 장관님, 네네. 의원의 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이러한 답변을 제출토록 요청드린 바 있다. 이 문자가 팩트가 맞다면 뭐 조작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다면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맥락을 지금 워낙 바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평소 네. 고영정 법안 자체를 실장의 악법으로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악법으로. 아니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행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각 교육감님들께 회람을 하여 이러이러한 내용, 교육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켜달라는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고영정 실장 보낸 거 맞죠? 네, 제가 보냈습니다. 네, 앉으세요. 시도교육감 협의회하고 교육부가 이젠 짬짬이도 합니까? 그거는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네. 예. 그 표현은 당혹스럽죠? 좀 가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과합니까? 12월 17일 법사위에 이 법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이 통과되어서 사실은 아니요, 굉장히 저는 강은희 교육감의 당황스러웠습니다. 변명을 들을 생각이 예.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저 듣고 싶은 생각 없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영정 실장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행위를 한 것은 의정 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나름 그 안에서 뭐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 동의를 다 안 받지 않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차치하고서라도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할 거라는 걸 교육부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자로 준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보시고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징계든 감사든 저는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떠세요? 네, 제가 지금 뭐 워낙 갑자기 질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뭐 평소 고영정 실장의 업무 태도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서 꼼꼼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보시고 저희 방에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 참고인, 유영의 참고인, 정현선 참고인 세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홍 참고인에게 여쭤볼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예. 이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서 AIDT를 교육 자료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주는 법안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절차상의 위법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는데도 강행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일단 법률 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법률 효과는 무효가 된다고요? 네, 법률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행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정 공고라는 거는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는 것만이 검정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8월에 했던 검정 공고는 교과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를 한 것이죠. 네, 순수하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평가 요청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었는데요. 보면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예, 아니오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이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시 사고 처리 절차 적정 여부를 이제 점검하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한 도 내에서 최소한의 보유 파기 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뭐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보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수준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준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교육부가 어떻게 해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위법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위법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아까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률 효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현장에서의 엄청난 혼란은 장관께서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영의 참고인 나와주세요. 수학 교사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마이크를 내려주시면. 네, 맞습니다. 작년 28일부터 31일까지 12월 말에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수학교사와 초등학교 교사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보니까 저는 사실은 AIDT가 수학은 좀 그래도 효과가 있으려나 해서 유의 깊게 봤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89.6%가 반대하고 있고 효과는 75.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학평가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9.2%나 차지합니다.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학 교사들마저도 반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교과서 선정을 위해서 검토 자료가 내려왔을 때 사실은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학 교사들은.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익힌 교사들이 수학과 교사들입니다. 네. 근데 그 AIDT가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고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토론과 발표 수업에도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디지털 자료보다 나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학생들이 배울 때는 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원리에 대한 걸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문제만 푸는 거면 뭐 집에서 문제 얼마든지 풀 수 있죠.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원리와 논리적 그 설명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때문인데 AIDT가 그러한 역할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교과는 문제풀이가 핵심이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개념을 제대로 배우면 문제풀이는 그냥 풀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에서 AI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학 교과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 부진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의 풀이 화면만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진단이 안 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지속적인 학습 돌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부진은 소규모 또는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AI를 기계라고 격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과의 따뜻한 교감이 없이 AI하고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현선 참고인님 나와주세요. 지금 경인교대 교수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비 교원들을 가르치는 교수이신 건데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성 연구들도 많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AI 디지털 교과서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의 실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I라는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어쩌면 이조 장관께서 연구했다던 그런 논문의 종류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 이제 장관께서는 효과가 있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특히 이게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그 도구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근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 이 연구는 아주 최근에 나온 것인데 Computers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에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에 스코퍼스 등재지 중에 인용지수 1위를 자랑하는 Computers and Education이라고 하는 학술지 최신호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요. AI 기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챗GPT이기 때문에 챗GPT가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부제는 실험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입니다. 그 결과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초등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용되게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고생 대상의 신뢰성 있는 AI 기술의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1,600여 건의 연구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횡단 연구, 종단 연구 다 제외하고 그리고 사실은 종단 연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횡단 연구를 제외한 것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만 연구하는 것이 횡단 연구이기 때문이고요. 아까 이주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정확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 전체 연구는 67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됐고요. 대부분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58건으로 84.06%를 차지하고 있었고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실험 연구는 단 10건이었습니다. 14.49%였고요. 주요 결과들을 보면 학업 성취도의 경우 잘 정의된 문제풀이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동기부여의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의 신기성에 의한 단기 효과는 확인이 되지만 장기 효과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 성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 그것은 실제로 고차원적 사고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입식 설문 결과에 기반한 주관적 평가였기 때문에 그 효과의 검정력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가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수업 이후에 사후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 방법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업 효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들이 조금 또 간략하게 많이 얘기가 말씀 됐습니다. 주세요. 예. 네. 예. 어찌 보면 초등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적다 말씀하셨는데 우려가 되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죠. 최초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을 그 실험 대상으로 쓰냐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위법사안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입법 활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와 어느 정도의 짬짬이가 있었는지는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죠. 저도 의혹일 뿐입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위원장께서 제안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드리겠습니다.